네,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출발을 했지만 이제는 방향성이 좀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우리 시간 5시 30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뉴욕 증시인데요. 다우 지수가 그래도 올라주면서 장중에 사상 최고가를 터치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내리고 있고요. 러셀도 0.1% 내리는 가운데 다우만 버텨주면서 0.22% 상승하고 있습니다. 마감 상황까지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오늘 자금의 흐름은 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는지 히트맵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초록색이 상승한 종목, 빨간색은 하락한 종목인데요. 보시다시피 좀 여러 가지 혼재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 좀 시총이 큰 기술주들이 대부분 하락을 하다 보니까 나스닥이 좀 크게 빠졌구나라고 좀 해석을 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다만 급락이나 급등이 나온 종목은 없습니다. 대부분 1% 내외로 움직이고 있는데 M7 종목 중에서는 테슬라가 좀 유일하게 1% 넘게 오르고 있는 모습이고요. 구글은 반면에 1.51%, M7 종목 중에서는 좀 가장 강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은행주들도 좀 매도세가 나오는 모습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대부분 종목들이 좀 혼조되는 가운데 유틸리티 쪽은 잘 가고 있습니다. 히트맵을 통해서 자금 흐름을 좀 간략하게 짚어봤고요. 오늘 시장에 좀 어떤 커다란 이슈들이 있었는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움직인 세 가지 이슈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12월 소매 판매 그리고 고용 비용 지수까지 좀 중요한 두 가지 지표가 나왔는데 두 가지 한번 묶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펴보시면요. 오늘 소매도 좀 둔화가 됐고 고용도 둔화가 됐다는 이야기인데 다음 장 통해서 같이 확인해 보시죠. 자, 연말 소비는 0%, 임금 상승도 둔화됐다. 미국 경제의 모멘텀이 약화됐다는 신호인가라는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 먼저 확인해 보실 게 12월 미국의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증가세가 0%로 나왔습니다. 전월 대비 보합 수준이고 시장이 예상했던 0.4%도 크게 하회를 한 건데요. 이게 특히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도 이제 연말 쇼핑 시즌이죠. 쇼핑 시즌 대목을 맞았는데도 소비 증가에 실패를 했다. 소비의 모멘텀이 둔화됐다는 걸 시장이 좀 강력하게 확인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업종별로도 흐름을 봤더니 의류, 가구, 자동차 같은 체감 소비 업종 부진하게 나왔고요. 필수 소비, 선별 소비 할 것 없이 좀 위축 신호가 나왔구나라는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여기에 GDP에 반영되는 핵심 경기 지표인 통제 집단 매출까지 0.1% 하락하는 것으로 나오면서 경기 부담이 확대되었구나라는 걸 좀 시장이 받아들이는 모습이고요. 이어서 임금 지표와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더 정확한 임금 지표라고 불리는 ECI입니다. 고용 비용 지수를 뜻하는데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기업의 임금 부담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연준이 시간당 평균 임금보다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판단에서 특히나 중요한 핵심 임금 지표라고 해석을 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4분기 이 ECI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를 봤더니 전분기 대비해서 0.7%가 상승을 했는데요. 자, 이게 4년 반 만에 최저 상승폭입니다. 시장의 예상치도 하회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임금 상승 압력이 둔화됐다라는 것까지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모멘텀적으로도 봤을 때 3분기와 4분기 두 분기 연속 둔화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다우 지수가 선방하는 가운데 이 경기 둔화 신호를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나스닥과 S&P가 약세를 보였구나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다음 이슈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차기 반도체 관세에서 빅테크 면제를 추진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슈의 핵심은요. 미국이 차기 반도체 수입 관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의 관세를 면제하는 것을 검토한다라는 겁니다. AI 인프라 비용 급증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 관세 면제 구조를 살펴보시면 핵심이 무조건 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TSMC 미국 투자 규모에 연동된 조건부이기 때문에 투자를 확대했을 때 빅테크가 무관세로 반도체 확보가 가능해진다. 한마디로 봤을 때 미국이 반도체 보호는 유지하면서 AI 경쟁력은 예외로 두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장은 이걸 어떻게 바라봤냐면요. 호재인가 악재인가.
아직은 좀 방향을 계산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AI 투자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겠지만 반도체 산업에 전반적으로 들이오는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 지수, 특히나 빅테크, 반도체 부담을 크게 받아서 오늘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개별 종목들은 또 어떤 이슈가 있는지 특징주 조민재 앵커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각 특징주 이슈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M7 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좀 테슬라만이 유의미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가장 먼저 테슬라 1.76% 상승했습니다. 이 모건 스탠리가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 중립을 유지하면서 긍정적인 코멘트를 좀 덧붙여줬기 때문인데요. 테슬라가 태양광 분야의 투자를 늘리게 되면서 에너지 사업의 가치가 무려 35%나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상당 부분 올라간 테슬라입니다. 이어서 오늘 마이크로소프트도 소폭 강보 합의지만요. 어쨌든지 간에 플러스권에서 거래를 마무리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의 전력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초전도 케이블 기술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기존의 구리선이 아니라 초전도 케이블을 쓰면요. 전력 손실을 거의 없앨 수가 있고요. 또 원래보다도 훨씬 작은 공간을 활용해서 전력 공급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효율성이 상당 부분 올라가는 것이죠. 덕분에 마이크로소프트 강보합권 마무리를 지었고요. 구글은 다소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약 1.3%가량 하락 마무리를 지었는데 오토데스크가 현재 시각 월요일 구글이 이 미디어 제작용 소프트웨어 상표인 플로우를 무단으로 사용했다. 이 때문에 구글에게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2025년 5월에 구글 측에서 유사한 이 AI 소프트웨어를 출시해서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건데요. 이 소식에 법적인 리스크가 부각된 구글의 주가 오늘 1% 이상 하락했고요. 종가 기준으로 정확하게 어떻게 거래를 마무리 지었을지 가장 먼저 테슬라 1.89% 거의 2%에 가까운 상승세로 오늘 하루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어서 보도록 하시죠.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0.11% 약보합권에 아쉽게 오늘 마무리를 지었지만 이 시간 내에서 소폭 오르고 있고요. 이어서 다음으로 알파벳 1.7% 하락 중입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M7 종목 분위기가 그닥 좋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나머지 M7 종목 중에 3가지 추가로 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메타 기다리고 있습니다. 0.73% 하락했는데 다시 한번 유럽연합이 이 메타의 이 와츠 앱이 경쟁사의 AI 어시스턴트 사용을 제한한다면서 여기에 대한 경고장을 발송했습니다. 최대 매출의 10%에 상응하는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추가로 이 경고 메시지를 더했는데 이 때문에 여전히 유럽연합의 발목을 잡히고 있는 메타 0.7% 장중 하락했고요. 이어서 엔비디아도 오늘은 0.5%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이 H200칩 관련 이슈들이 계속해서 좀 노이즈를 발생시키는 모습인데 이번 밤 사이에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중국의 H200칩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연방정부에서 마련한 라이선스 조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이런 굉장히 경고성 어린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 상무부와 국무부의 상당히 긴 협의 아래 마련된 이 리스트, 굉장히 좀 까다로운 조건들이 나열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중에서 엔비디아가 중국 군대의 칩 접근을 막기 위해서 마련된 이 고객 확인 제도,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이런 압박성 발언이 나온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어서 아마존도 오늘 0.4%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 더 인포메이션의 밤사이 보도에 따르면 아마존이 언론사 콘텐츠를 AI 기업에 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을 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덕분에 아마존 최근 들어서 주가가 상당히 흔들렸는데 오늘은 그래도 하락폭이 제한된 모습입니다. 이 최근 AI가 기사 내용을 가져다 쓰게 되면서 언론사들 사이트의 방문자가 상당히 줄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언론사들이 정당한 금액을 지불받길 원하고 있는데 바로 이 점에 착안해서요.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주에 비슷한 콘텐츠 거래 플랫폼을 출시한 바가 있었죠. 아마존도 여기에 뛰어들게 되면서 새로운 수익원을 만들 것이란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네요. 이어서 추가적으로 오늘 이슈를 몰고 왔었던 3가지 종목 더 보도록 하기 전에 메타 플랫폼 종가 기준으로 0.98% 하락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엔비디아는 0.8%까지 하락폭을 늘려나갔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 아마존 0.84% 갈수록 좀 하락폭이 깊어진 모습 오늘 전반적으로 연출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슈 추가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 종목들, 오늘은 좀 실적 위주의 종목들이 대거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데이터독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데이터독 오늘 10% 이상의 이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이 기업들의 클라우드 시스템을 모니터링 해주는 기업이죠. 4분기 실적과 1분기 가이던스가 모두 이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해줬는데 여기에 또 AI 도입이 최근 들어서 이 확산이 되면서 클라우드 보안 제품 역시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고객들이 4개 이상의 제품을 함께 묶어서 사용하는 추세라는데 당연히 기업의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15% 가까운 장중 상승폭을 보였고요. 이 페라리는 10%대 마찬가지로 두 자릿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4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올해 연간 가이던스도 시장 기대와 대체로 부합하게 나타났습니다. 추가적으로 스포티파이 또 오랜만에 15% 두 자릿대 상승폭을 기록했는데 이 4분기 실적 호조와 더불어서 월간 활성 이용자 수 이게 또 매출에 상당히 중요한 지표죠. 이게 7억 5천만 명을 넘겼다고 합니다. 이 지구 인구의 거의 10분의 1이죠. 전년비 11% 가까이 증가한 월간 활성 이용자 수에다가 이 또한 기존 전망치를 거뜬히 웃돈 수치라고 합니다. 덕분에 오늘 상당히 좋은 흐름을 이어나간 세 가지 종목들. 이 종가 기준으로는 어떤 상황인지 바로 보시죠. 데이터독 13.74% 상승했고요. 또 바로 이어서 페라리 8.13% 상승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스포티파이 15%에 달하는 상승폭으로 오늘 하루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원자재 가격과 매크로 지표 흐름들도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가장 먼저 국제유가 0.37% 하락하면서 이 배럴당 64달러 선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핵 협상 가능성을 주시하면서 이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레벨에 위치해 있는 국제유가 오늘은 보합권에 머무르고 있고요. 이어서 원달러 환율 1원 소폭 조금 내렸습니다. 1,456원 선. 이 미국의 소매 판매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달러가 약세를 보였는데요. 이 때문에 원화가 상대적으로는 강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 다소 진정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어서 마찬가지로 부진한 소매 판매가 비트코인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비트코인 2.4% 가까이 내리면서 7만 달러 선 다시 한번 반납했는데 여기에다가 또 이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가 금리를 장기간 동결시킬 수 있다는 경고성 발언을 밤사이에 내놨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 시장 전반에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커졌던 하루였었죠. 이 때문에 최근 상당히 좀 급격하게 하락했었던 비트코인 이런 분위기 속에 이 6만 달러 선으로 다시 한번 내려앉게 됐고요. 이어서 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이 전일까지만 하더라도 5,100달러 선을 돌파했었죠. 오늘은 상당히 숨고르는 국면에 잠시 돌입했는데 0.57% 내려가면서 여전히 5,000달러 선은 상회하는 그런 분위기고요. 미국채 10년물과 미국채 2년물은 오늘 소폭 하락했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진 분위기에 장단기물 모두 소폭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원자재 가격 그리고 국채 금리가까지 모두 확인해봤고요. 오늘 그렇다면 3대 지수 과연 어떻게 마무리가 됐을지 정보경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3대 지수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우 지수가 그나마 0.1% 올라주면서 오늘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과 S&P 500은 빠지는 모습입니다. 각각 0.59% 그리고 0.33% 하락으로 오늘 시장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마감 상황 함께 살펴봤습니다.